네, 증시 대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증시는 오늘 하루 남았습니다. 네, 좀 힘든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 올해 돌아봤을 때 전 세계 수익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증시의 위치 좀 짚어볼까요? 예, 말씀 주신 대로 한 해가 정말 다사다난하게 또 지나가는데 네. 좀 어쨌든 좀 아쉽게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해를 바라보면서 지금 특히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 증시에 언제 제대로 들어올 거냐가 어찌 보면 올해 한 해 상당히 맥을 못 추던 우리나라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해외 투자자 기준으로 전 세계 증시를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봤습니다. 결국은 그 나라 로컬 커런시라고 그러죠. 그 나라 통화 기준의 주가 수익률 거기에다가 환율을 바꿔서 환율의 변화 이 두 개를 더해서 외국인 입장에서 얼마나 그 나라 수익률이 나왔는지를 비교해 보는 건데요. 작년 정확히 1년 전 이맘때 봤을 때는 전 세계가 어쨌든 다 올라서 끝났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확실히 모양이 다릅니다. 이게 보통 바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극단으로 한쪽은 오르고 한쪽은 빠지고 보통 그렇게 하는데 지금 올해는 정확히 오르는 시장과 빠지는 시장이 극명하게 대별되면서 나타났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올해 한 해를 소위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짧게는 2년, 길게는 10년간 유지되고 있는 미국 예외주의 그게 첫 번째고요. 그것의 원동력은 이번에는 AI 빅테크였다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지난 3년간 빠지기만 했던 중국 시장이 올해는 어느 정도 좀 반등하면서 상위권으로 올라왔던 것이 올 한 해 전체 시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키워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익률 보면 뭐 미국이야 달러로 그러니까 투자하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보는데 미국 나스닥이 31%로 확실한 1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우방국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다음 2등으로 한 26%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맨 우측으로 가시면 미국하고 상당히 좀 덜 가까운 굳이 말하면 별로 친하지 않은 그런 나라가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였는데 각각 38%, 30%대의 그러한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고요. 안타깝게 우리나라는 한미일 공조가 좀 무색하게 우리나라 자체 지수는 마이너스 한 9.5% 됐지만 환율이 올라가면서 합쳐보면 마이너스 23%나 하락하면서 사실상 최하위권을 기록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이 상당히 올해는 상당히 좀 안타깝게 만든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가 좀 사실 부진한 거는 알고 있었지만 저렇게 달러화 기준으로 보니까 더 처참한 수익률을 볼 수 있는데 아까 뭐 이제 달러화로 봤을 때 처참하다라는 건 환율이 우리가 좀 불리했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올해 주요국들의 환율의 이제 동향도 조금 궁금합니다. 예, 이게 두 가지가 겹친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미국 원래 강달러 기조가 올해 정도는 마무리될 거라고 원래는 연초에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예상 밖으로 미국 경기가 강하고 금리가 재반등하면서 어젯밤 기준으로 4.62 미국 10년물 금리가 뚫었죠. 그러다 보니까 강달러 기조가 올해 내내 좀 지속됐다. 그래서 달러 지수, 우리가 전통적으로 확인하는 달러가 강해졌냐 안 강해졌냐 열보는 게 달러 지수인데 달러 지수가 지금 올해 6.5%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까 미국하고 좀 덜 친한 나라들의 그 소위 달러 대비 환율 약세, 결국 환율 상승이죠. 이것 자체가 지속적으로 세게 나타났는데 아까 앞서 봤을 때 올해 가장 고생했던 시장이 브라질이었지 않습니까? 네. 역시 브라질 레알화가 거의 27%, 아까 38%의 거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그럴 정도로 거의 28% 환율이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멕시코 페소 거의 20%, 그다음에 튀르키예 리라 이 19%. 근데 안타깝게 우리나라도 일본을 넘어서서 통상 일본이 가장 아시아권에서는 약세였는데 일본을 넘어서서 우리나라가 약 14% 환율이 연초 대비 급등하면서 상당히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매력도를 더 떨어뜨리게 된 측면이 환율 급등에 있고 이것이 우리나라 자국적인 자체적인 이슈와 더불어 좀 더 부각됐다는 것이 연말로 가면서 상당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이 1년 동안 뭐 10% 이상의 급등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사실 그렇게 힘을 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1,400원 후반대의 환율이 이제 연말 연초로 넘어가면서 안정이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약세를 보일 수 있다, 원화가. 그 배경은 또 한미 금리 차가 또 역대급으로 축소 내지는 좀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좀 저도 걱정스러웠는데 특히 지난주 목금을 거치면서 네. 크리스마스 이후에 목금을 거치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웠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는데 뭐냐면 환율이 급등하게 좀 오히려 금융당국이 좀 자초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안 그래도 FOMC에서 내년도에 연준이 매파적으로 갈 거라는 건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지난주 소위 24일 날 전후로 우리 한 해 동안 내년도 한 해 동안 그 금통위에서 어떻게 통화 운용을 할 거냐라는데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아예 박아놓고 예고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안 그래도 좀 벌어질 것 같은데 더 벌어지겠네라는 걱정이 생기면서 저 검정색 선이 한미 금리 차 역전돼 있는 것만 내려갈수록 미국이 더 금리가 높은 건데 이것이 여기서 지금 안 그래도 역대 최고로 벌어졌는데 더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타나면서 붉은색 선인 원달러 환율이 거의 역대 최고로 지금 2008년도 금융위기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금 치고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좀 적어도 지금 그 소위 외환당국, 금융당국이 좀 단호하게 연초에 들어가서는 환율 방어 의지를 밝혀주지 않는다면 현재 이런 상황이 좀 더 유지될 것이 걱정된다는 측면에서 좀 뭐랄까 좀 분발해야 되는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도 좀 약세를 갈 수밖에 없고 사실 금리차가 줄어드는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약해지기 때문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또 뭐 추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이 좀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한편 미국의 경우에도 뭐 산타랠리를 쭉 이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도 있지만 주식 자체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하는 일드갭 내지는 이 채권과의 수익률의 격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원래 주식이 채권보다는 더 위험하다. 이건 뭐 상식이지 않습니까? 채권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을 돌려받는데 주식은 많은 변동성으로 원금 손실이 날 확률이 매우 높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초과 수익률을 좀 더 많이 요구하는 소위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이걸 자체를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보통은 미국 국채 수익률 대비 얼마나 더 버느냐가 중요하는데 보통 이것 자체가 지금 최근에 많이 좀 좁혀지면서 지금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 1.5%까지 짙은 파란색입니다. 상당히 내려왔고요. 결국은 이것 자체가 앞으로 향후 10년간의 연평균 그러한 미국의 기대 초과 수익률을 상당히 끌어내리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연두색이 지난 한 70년, 100년간에 거의 한 세 번째로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미국 시장이 워낙 10년 이상 예외주의로 우상향을 해서 잘 왔지만 그만큼 비싸졌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미국의 채권, 국채보다도 좀 엄청 비싸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 가능성보다는 하방 리스크가 상당히 열려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서학개미 분들은 지금부터 내년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는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상당히 좀 긴장하시면서 미국 투자에 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좀 안정을 찾으면 좋긴 하는데 물론 뭐 미국이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더 올라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도 조금은 배제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최근에 환율 급등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이탈에 대한 걱정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뭐 많이 나타났고요. 근데 좀 잘 살펴보면 이게 약간의 착시 현상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사실 올해 연말에 가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게 국장은 투자하는 게 아니야. 맞아요. 그런 얘기 많이 다 해요. 미장으로 가야 돼. 그리고 미장이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얘기 들어보면 미국 더 가겠네. 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앞에 내용을 설명할 때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를 그러면 외국인들이 완전히 포기했느냐 앞서 봤듯이 시장 자체가 원달러 기준으로 다 포함하면 달러 기준으로 23%나 빠졌는데 정확히 냉정하게 보면은
그 셀 코리아가 아니고 셀 삼성전자였다. 아. 이게 이제 신영증권에서 나온 자료 제가 재밌어서 갖고 와봤는데 보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코스피가 연초에 외국인들이 샀던 것이 다 빠졌습니다. 지금은 연초 이후에 순매수가 거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여기에서 대부분이 삼성전자, 짙은 파란색이 순매도 많이 마이너스 10조 원 이상 팔은 거고요. 실제로 그걸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연초 이후에 샀던 11.7조 원을 상당히 유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셀 코리아가 아니고 셀 삼성전자였다는 측면에서는 외국인들이 여전히 한국을 포기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측면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꼭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1등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지수 자체도 상당히 힘들어지는 건 맞습니다만 좀 더 뜯어보면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오히려 외국인은 우리 시장 올해 10조 원 이상 샀다. 참 어떻게 보면 좋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그래도 좀 순매수를 했던 그 배경은 뭘까요? 싼 거죠. 아, 싸다? 예, 올해 워낙 많이 다른 나라는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상대적으로 한국은 지난 30년 기준으로 상당히 제일 낮은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전 세계 투자한 중에 아시아권에 집중하는 그 소위 펀드 매니저들은 한국 시장의 낮은 멀티플에 집중을 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 세계 지수의 70%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22배 이상 받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세계 지수는 선행 PR, 앞으로 벌어들일 12개월 벌어들일 이익 대비 주가가 한 19배 뭐 이렇게 거래가 되는데 대만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아시아권에서는 16배, 아시아 태평양은 14배, 전세 미국에 비해서는 좀 싼 편이죠. 그다음에 우리보다 항상 낮았던 중국조차도 우리보다 앞서서 최근에 한 10배 정도 거래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8배 미만으로 내려와 버렸거든요. 결론적으로는 한국 시장이 당장 모멘텀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정말로 저가 매력도는 정말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시간을 갖고 장기 투자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싸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수급에서도 보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까지도 매도를 했다면 이거는 밸류에이션적인 부분보다는 오히려 성장이나 뭔가 다른 리스크를 판단했을 텐데 그거보다는 일단은 삼성전자 중심의 매도고 다른 기업들은 좀 싸다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매수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갔을 땐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우리가 좀 예상을 해봐야 되는 게 올해 12월 참 힘들었습니다만 당장 또 그렇다고 1월이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년 1월에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업종들이 좀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정말 우리나라 시장에 싼 종목이 널려 있거든요. 사실은 정말로 수년금보다 못한 그러한 기업들.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나라들도 좀 그렇죠. 종목들도 많은 상황인데, 근데 여기 이제 모멘텀이 좀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그런 어쨌든 현재 불확실성이 해외도 있지만 국내에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선뜻 내년 초에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짜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 약간 비겁하지만 안전한 좀 뭐랄까요? 성공 확률이 높은 그러한 패턴이 있습니다. 투자 패턴이. 뭐냐면 총 24개 중분류 업종 수익률 중에 1월 달에 1, 2등을 한 업종이 상반기 내내 시장을 앞서서 좋은 성과를 낸다는 그러한 이제 투자 패턴이 나타난다는 거고요.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보통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업종이 내년에 될 거예요? 이제 질문인데 솔직히 내년 가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1월 한 달간 방향성을 잡고 그때 1등, 2등 하는 업종을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따라가는 그러한 전략을 펼치시면 크게 실패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지킬 수 있고 괜찮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게 이제 하나증권 아이디어인데 꼭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예단하기엔 좀 어렵지만 우리가 뭐 한 달이라는 시간을 두고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야 되고 우리 시장에서도 그리고 한 달 후에 뭐 거의 설 연휴 전에 봤을 때 어떤 업종들이 나타날 거잖아요. 그 업종들을 좀 스터디하면서 2025년을 좀 준비하는 그런 해로 삼으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난 금요일 미 증시는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랠리에 쉼표를 찍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기술주 위주의 투매가 나타나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은 했습니다. 특별한 악재보다는 일종의 좀 차익 실현이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차익 실현의 빌미들이 조금은 있었습니다만 특별하게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뭐 금리 인하의 어떤 강도가 후퇴한다. 그리고 1월에 트럼프 2.0 시대가 개막이 되면 뭐 관세 등이 금리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금리가 오르면서 차익 실현에 좀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 2024년은 좀 용두사미의 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2600에서 시작을 했었네요. 코스피가 2600에서 시작해서 한때 7월에는 2900을 넘나들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섰는데 지금은 2400을 좀 위협받고 있습니다. 달러 기준으로는 20% 이상 하락을 한 게 코스피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연초 1300원 초반이었는데 지금은 1400원 후반까지 치솟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었던 2024년이었습니다. 힘들었던 2024년, 특히 정치적인 불안전성과 최근의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서 우울한 연말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좀 푸른 뱀의 해라고 합니다. 성장과 변화의 상징이 바로 푸른 뱀이라고 합니다. 내년은 이런 성장과 변화의 상징의 해가 되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2025년은 변화되고 성장된 국내 증시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